사람들이 자꾸 살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구라를 치고 다니니까 이 양반이 좀 구라가 있어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정설이 돼버려. 나이만 구라예요, 나이만. 그 나이만 이름 가명. 나이는 가짜고 이름은 가명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백년합니다. 나이는요? 나이는 95입니다. 90살이 넘었다며 당당하게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는 할아버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는데요. 30년 넘게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장에 나타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충성 그러긴 아니시길래 저희는 퇴역한 군인이시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충성. 안녕하십니까. 충성. 시장 사람들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연신 충성을 외치는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충성. 그런데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춘다 했더니 손을 뻗어 1,000원 지폐를 집어가 버립니다. 약국엔 또 웬일일까? 약이라도 사러 들어왔나 했더니 음료수를 건네 마시고는 그대로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약국을 빠져나옵니다. 그 길로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이번엔 음식을 그냥 받은 모양인데요. 대체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어떤 존재인 걸까? 이 할아버지는 안 줄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아주 그 할아버지가 대장이에요. 시장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는 이 할아버지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연예인 이름에 대시. 이 연예인이라고요? 30년 넘게 시장을 떠돌며 기이한 행동을 거듭하는 할아버지. 그 수상한 행적을 쫓아가 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최대의 재래시장. 김밥부터 순대까지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진짜 명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30년 됐어요. 지금 그냥판 여기 왔다 갔다 하신 지가 한 20년 넘었어. 매일 나오셔요. 하루당 나가면 365일. 가시는 데가 따로 있어. 여기는 몇 시에 오시는 거예요? 상인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며 나타난 할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김없이 남다른 인사를 건넵니다. 이거 맞지? 그런데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서는 할아버지. 뭘 하시나 했더니 스피커를 켜는군요. 느닷없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음악과 춤으로 시장 안의 명물이 된 할아버지. 시간 불문, 장소 불문. 벼랑간 나타나 시장을 소란하게 만드는 할아버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배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백년합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 아하, 예술 활동이라고요? 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94년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같이 시장에 나와 춤과 노래를 선보인다는 할아버지. 이번엔 또 한 가게로 들어섭니다. 내가 슈퍼스타 백년합니다. 손님들에게 뭔가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함. 커다랗게 슈퍼스타라고 적힌 명함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 연예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분은 저 백연아 어르신. 노래자랑 있다든지 그럼 꼭 오시고 연예인들은 뭐 잘 알죠. 근데 이분이 송혜 선생님이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국민 MC 송혜 씨요? 할아버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 소문에 의하면 송혜 선생님이랑 친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선생님은 그 가보면 내 성에서 내가 일본 한번 가보겠어. 잠시 내가 오래전부터 송혜 씨와 친하게 지내왔다며 제작진을 안내하는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송이 형 내 뒤에 못하고 갑니다. 지금 송혜 동상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 건가요? 뿌듯한 듯 오랜 친분을 자랑하더니만 종로 송혜길을 찾은 할아버지. 동상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 동상 있고 이런 사진이고 동상. 어째 심상치 않은 말과 행동의 연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간 할아버지. 땡큐. 그런데 이번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이 영 아리송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시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좀 박식해요. 대학교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왔다? 이 소문에 대해서도 직접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션 계통에서 어떤 거요? 미션 교회. 교회? 아, 미션 교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대학교에 이 할아버지가 입학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만 좀 확인하고 싶어갖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백연아 씨라는 분이고요. 저희가 다 조회해봤는데 없는데요? 아, 없어요? 그러면 입학한 사실 그 전체 자체가 없어요. 수십 년간 할아버지를 따라붙은 무성한 소문들.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이는 없는 듯한데요.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건가 했더니 바로 악기상가. 한국 감독님 할아버지가 한 악기점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한 1, 2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연주자들이 찾는다는 이곳을 왜 찾은 걸까요? 악기점 주인이 뭔가를 건네는 듯한데요. 놀랍게도 색소폰을 손에 든 할아버지. 그런데 뭔가 익숙한 듯한 모습입니다. 네, 다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혹시 이거 그냥 여기 거 그냥 부시는 거예요? 어머, 옛날에 쓰던 악기. 어머. 예? 옛날에 쓰던 악기. 그 할아버님 거예요? 네. 할아버지 거 맞아요? 그것이 내 거예요. 내가 그 생각할 거예요. 왕년에 가서 오케리고 선수 가수로 계셨던 이난영 씨 노래 목포의 눈물을 꽤 많이 나라고 디스코로 땡기라. 1, 2, 3, 4. 목포의 눈물을 불러주겠다며 자신 있게 외친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일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꿎은 헛바람 소리만 나던 순간 입으로 색소폰을 부는 신용을 할 뿐입니다. 색소폰을 잘 분다는 것도 헛말인 걸까요? 그래요. 파보다가 온 색스폰 100년화 그러면 100년 한번 엄청 돼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참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의 악사로 유명했었다는군요.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5년 전 심근경색으로 크게 앓은 뒤로 색스폰 연주 대신 춤과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94살인데 저분 94살이에요. 근데 진짜요? 예? 90 됐을까요? 95초 돼갈까요? 그런데 제작진은 할아버지에 대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참 살던 그 양반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구라를 치고 다니니까 양반이 좀 구라가 있어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정설이 돼버려. 나이만 구라예요, 나이만. 그 나이만 이름 가명. 나이는 가짜고 이름은 가명이다. 할아버지에게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00년 합니다. 나이는요? 나이는 95입니다. 아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 90살이 넘었다며 당당하게 신분증을 보여주겠다는 할아버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제 나이는 84살. 소문대로 나이도 이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성함이 백연하로? 아니, 내가 그 예명이라 노니까요. 뭐 10년, 20년 돼서 그리고 수십 년을 대전하고 그 사기 때문에 본명 뭐가 그식이 있어요. 연예인 이름에 대죠. 연예인이라 예명을 쓰신다고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할아버지. 과연 이곳에선 어떤 비밀을 엿볼 수 있을까? 여기 제 방입니다. 쪽방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할아버지. 반겨주는 이 하나 없지만 이곳은 할아버지에겐 유일한 안식처랍니다.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일단 찬바람에 얼었던 몸부터 녹이는데요.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를 한 데는 한 1년도 아직 못 됐습니다. 얼마 안 돼요. 고시원에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싸거든. 이곳저곳 떠돌며 홀로 생활한 지 벌써 수십 년째.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누나가 이름이 미스 코리아예요. 누님이 성함이 미스 코리아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가수 이름이 미스 코리아래요. 누나가 미스 코리아라는 가수였다. 미스 코리아라는 가수가 존재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명사전에서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 발견. 실제로 1930년대 후반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다는데요. 제작진이 확인한 미스 코리아가 할아버지의 누나인 걸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좋다. 네네요. 알았네요. 이분이 누님이세요? 얼마 누님이지. 이분이요? 미스 코리아에서 자료 속의 얼굴이 자신의 누나가 틀림없다는 할아버지. 이 노래가 그런데 난데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백두산 바라보며라는 곡을 정확하게 부르고 사진 속의 인물이 누나라고 대답한 할아버지.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인지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이신 할아버님 계신데
그 할아버님 누님이 미스 코리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한정대 장국심 이런 분들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추월 선생은 그 가족이 없이 혼자 활동을 했고 해방 후에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이분들이 알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평양 그 명창 김추월이고요. 여기 보면 평양 명기 김추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 미스코리아 김추월과 할아버지는 성씨가 다릅니다. 이분 성함이 이호영 씨거든요. 네. 그럼 혹시 미스 코리아라고 데뷔했던 그분 성함은? 미스코리아의 본명은 김영희고요. 예명은 김추월이고요. 되게 김영은 뒤에 예명 두 자만 바꾸지 성까지 바꾸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김씨가 맞습니다. 오늘도 커다란 음악과 함께 시장에 등장한 할아버지. 한때는 색스폰 연주로, 지금은 음악과 춤으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할아버지가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거리를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맨날 음악에 취해서 사시는 분.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 아 진짜요? 진짜. 그분은 음악만이 자기 인생인 거야. 사람들의 말대로 오직 음악만이 할아버지의 전부일까요? 종로 광장시장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하는 건 이제 이거 희긴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바이. 정해진 무대도 보수도 없지만 음악을 할 수 있어 거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할아버지. 약국에 들어가더니 자연스럽게 음료를 건네봤습니다. 시원하게 한 병 마시곤 정말 감사합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데요. 나 인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또다시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상인이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내미는 듯한데요. 아니 이건 돈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듯 지폐를 집어들고는 돌아서는 할아버지. 대체 상인은 왜 할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걸까? 잠시 후 이번엔 웬 남자와 댄스 산매경에 빠진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돈을 건넵니다. 심지어는 지하 상가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노숙인에게도 돈을 주는데요. 지금 돈을 왜 놓고 가신 거예요? 내가 뭐 부산 사는데 주변 장대도 없고 집도 없고 덜도 없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 다 가진 돈을 다 내어주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 알면 알수록 오리무중입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서는데요. 상인에게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찬을 담아서 할아버지에게 건네는 상인. 반찬값은 거수경례로 대신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서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모양인데요. 아이고 무거워라. 갑니다. 이것도 가요 반태기. 가요 반태기? 뭐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울면 울면 부산항을
돌아보는 노래 많이 하시네요. 아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요. 내가 다 그들에서 것을 다 안다. 가는 길 가사도 멜로디도 웬만한 노래는 완벽하게 기억 속에 있지만 실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할아버지. 지는 꽃은 춘삼월에 다시 피곤만. 부르신 노래는 뭐예요? 그래 황옥길 막차. 그게 뭐예요? 황옥길 막차가? 탁골 공원을 내가 한 4, 50년간을 내가 거기 다니기 때문에 이 탁골 공원을 졸업을 했다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경을 해가지고 작곡 작사를 한 것이 그겁니다.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워라 내고자 너만 가고다 잘 있거라 이팔 청춘 황혼길 막차 나는 간다 그 소리예요. 황혼길 막차를. 노래 자랑을 마친 할아버지가 선반에서 또 뭔가를 꺼냅니다. 1년 반이 됐습니다. 내가 상을 한 받았어요. 열정적인 음악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았다는 할아버지. 이건요. 셀프몬 스타 100년 셀프몬 스타요. 내가 셀프몬을 수락합니다. 여러 행사와 모임에 불려다니며 국민 MC 송혜 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자리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여러 행사에 초대돼 노래를 불렀다는 할아버지. 음악 이야기를 할 때면 누구보다도 신이 나 있는 할아버지. 하지만 홀로 지내는 쪽방에는 적막함만이 흐를 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족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할아버지의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봤습니다. 네, 가족이 아들도 있고 사모님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제 떨어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체 할아버지와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아버지. 가족분들 보고 싶진 않으세요? 응? 가족분들 보고 싶진 않으세요? 아이고 하나도 안 보여. 왜 안 보냐 그러면 내가 그걸 도와주지도 못했고 그만 정이 없었어요.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유랑극단을 따라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할아버지. 한때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도 했지만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할아버지는 다시 방랑을 시작했고 결국 가족과는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사이로 멀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꼭 명절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혈육은 그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약간 보고 싶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도 원망이 안 돼요. 원망보다는 미안함이 큰 걸까?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먼 길을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웬 정체불명의 가루를 물에 풀기 시작합니다. 넣으신 건 뭐예요? 그래 고기랑 굽고 이거 뭐야? 미숫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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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안 먹으면 그걸라도 먹어야지. 미숫가루를 육수로 삼은 라면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한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라면이 그만 끓어 넘치고 맙니다. 이거 때문에 그래. 내가. 전기 버너에 불을 끄고 준비하고 있다가 냄비를 상으로 옮기는데요. 됐어. 녹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너무 많이 물을 붓지 않게 되면 너무나 이 매워서 또 안 돼요. 매워서. 매워서. 물 많이 부어야 돼요. 아직 익지도 않은 라면을 불리는 동안 할아버지가 그릇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빵. 이건 뭐예요? 빵. 빵? 빵이요. 빵을 왜 물에 이렇게 불려두셨어요? 한번 이 빵이 딱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불가게 먹으면 좋아. 이가 없어서. 아, 이가 없으세요? 어머, 한 개가 없어요. 그래 내가 썩손을 안 부려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아까지 모두 잃고만 할아버지. 쉽게 삼킬 수 있도록 불린 빵과 라면으로 6년째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드시면 외롭진 않으세요? 아니, 사무실 보면 많이 들고, 또 접시 들을 때 있으면 접시도 들고. 행사를 가면 식사를 하거든요. 뭐, 뷔페라든가 무슨 식사를 해도 안 먹어요. 그냥 가서 앉아갖고, 뭐, 옆에는 국물이나 좀 마시고, 안 마시고. 왜요? 왜 안 드시고 그냥 오세요? 우리가 없으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서? 김치 하나도 못 먹네. 그런데 얼마 먹지도 않아 식사를 중단하는 할아버지. 이렇게 넣고? 넣고 나오는. 나중에 또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남한테 구속을 받고 그런 걸 싫어한다. 나 혼자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최강 한파가 몰아치던 시장 안에 쩌렁쩌렁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시장 통을 걸으며 무대를 찾던 할아버지. 원, 투, 쓰리, 셋. 빈손을 마이크 삼아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색스폰조차 불 수 없는 몸. 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춤춥니다. 내가 온 천성이 음악을 어릴 때부터 내가 음악을 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극을 했고 예술 활동을 좋아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의 노래. 하지만 언젠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